대상자에게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1번 몇 번 실금한 경우 2번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3번 화장실 이용이 불편한 경우 4번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경우 5번 걷기가 불편한 경우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2번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그죠? 네. 우리가 몇 번 실금을 했다 그래서 기저귀를 채워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저귀에 의존적이 돼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면 굳이 기저귀를 안 차더라도 이동변기나 간이변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경우는 못 내려오면 간이변기에다 놓으면 되죠. 또 걷기가 불편하면 이동변기. 이동변기는 앉거나 설 수 있으면 해주는 거가 이동변기잖아요. 굳이 기저귀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거나 치매가 있어서 실금한 사실을 모르고 계속 있는 이런 사람들은 기저귀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거.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 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변기, 또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간이변기를 사용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동변기, 간이변기. 그래서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장시간 젖은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 통증 호소죠. 기저귀를 착용하면 발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발진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자주 기저귀를 해주면 안 되는 이유는 기저귀에 의존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37번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요양보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기저귀를 갈아준 후 불편한 쪽으로 돌려 눕힌다. 2번에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즉시도 아니죠. 즉시면 언제 봤을지도 모르잖아요. 계속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 2시간이면 2시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모든 대상자가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을 순서대로 그냥 쭉 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바지를 내린 후 하체 면을 덮어준다. 덮어준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되는 거죠. 바지 내린 다음에 하체 면을 덮어주면 볼 거 다 보고, 예, 덮어주는 거죠. 주변 피부의 변화, 상태 및 상처를 살펴본다. 이거는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기저귀 케어할 때, 그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저귀 교환할 때 문을 여나요? 다 교환하고 나서 환기를 시키는 거죠. 교환하는 동안에 라고 이 동안 때문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피부 통증을 호소하면 진통제를 먹인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부 통증을 호소하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면 되고 가능하면 변기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거는 맞죠? 예. 피부 발적 부위는 문질러서 마사지한다. 발적 있는 부분은 문지르면 더 까질 수도 있고 통증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건 아니에요. 다른 문제에 또 그것도 나와요.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배변 배뇨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기저귀를 찬다 해서 평생 기저귀를 차는 게 아니고 기저귀를 찼을 때 우리가 소변이 얼마 만에 한 번씩 확인한다 그랬어요?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확인한다 그랬죠? 그때 미리 기저귀에 넣기 전에 변기를 대주면 우리가 이 기저귀를 대주는 것도 협조가 되면 무릎을 세우고
기저귀를 채워주는 거고, 아니면 옆으로 돌린다 그랬잖아요. 간이변기도 대상자가 협조가 안 돼요. 그러면 옆으로 돌려서 변기를 대주고 다시 똑바로 눕혀요. 또 소변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기저귀에 안 놓고 이 간이변기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게 배설 훈련인 거예요. 배뇨 훈련. 그게 된다 그러면 기저귀는 혹시나 모를까 또 타이밍을 놓쳐서 못할 수도 있고, 또 대상자가 또 잘 변이를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화장실 갈 때 어때요? 관광버스 타고 고속도로 갈 때 고속도로에서 한 번씩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들은 일단 세우면 달리게 해요. 내려서 안 마려운데 일단 세워주면 가서 달리기를 해서 가서 앉으면 나와요. 그쵸? 굳이 안 마렵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도 이제 소변을 넣을 때가 됐는데 기저귀를 차고 있더라도 변기 대주고 소변 한번 넣어볼게요 하고 변기를 침상을 올려줘요. 그러면 앉는 자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놀아서 놓았으면 기저귀에다 소변 넣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게 습관화가 되면 굳이 기저귀 안 채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변기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가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이거 단단히 조이면 안 된다 그랬죠. 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다리 무릎을 세웠을 때도 조이지 않고 해요. 이불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도개를 덮는다. 거꾸로 됐죠. 면도개를 덮고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려야 되는 거고,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넣는다. 이거는 맞는 거죠. 3번이. 근데 틀린 답으로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는다 그러면 답이 틀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한테 보고하나요? 20명 가려면 한 시설장한테 한 20번 보고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 층에서 얘기지. 환자가 90명인데 기저귀가 한 50명이다. 50번 전화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시설장한테 보고한다 나오지만 보호자한테 이야기한다 이런 것도 또 나와요. 그거는 기저귀 교환할 때마다 보고 아니라 기저귀를 교환할 때 뭐 발진이 생기는 경우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러면 맞겠죠. 또 아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갈아준다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하루에 2번 이렇게 몇 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시험 문제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뭐 2번 같은 경우 면도개로 덮은 후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다. 그럼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 5번이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가를 선생님들 생각을 해야지, 요거 단순히 요거 하나만 해서 답이 이거다라고 하면 말을 바꾸면 왜 이렇게 꼬아놓지? 문제가 너무 어려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 2, 3, 4, 5는 다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번.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이에요.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만 교환한다. 정해진 시간, 규칙적인 거 안 된다 그랬죠.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교환한다. 맞죠? 이게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들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들 수 있냐 없냐. 들 수 없으니까 옆으로 눕는 거고, 만약에 허리를 들 수 있는 이라고 나오면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든다. 뭐 허리를 들고 무릎을 세우고 교환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겠죠.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를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대상자를 들어요. 우리가 무슨 삼손도 아니고 그쵸? 네. 들고는 교환 못해요. 옆으로 돌리거나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든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답은. 방수포 깔을 때도 그렇고 간이변기 기저귀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거 허리도 들 수 없는 사람인데 일어서나요? 안 되죠. 옆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린 상태에서 교환한다. 뭐 애기도 아니고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몸 뒤집잖아요. 애기들이. 몸을 뒤집는데 뭐 기저귀 갈 만하면 헐떡헐떡 뒤집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작으니까 그래 뒤집어 봐라. 그럼 엎어놓고 간다. 엎드려가지고 거꾸로 이렇게는 하지만
이 성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하거나 아니면 협조가 안 된다. 그러면 옆으로 돌려서 하는 두 가지 방법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41번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있는, 이제 있는이라 그랬어요.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은 불편한 쪽으로 돌려눕히나요? 아니, 뒤로 돌아 눕는다. 안 되죠. 3번에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들게 하여 교환한다. 허리도 못 드는 사람은 앉게 안 되겠죠. 만약에 들 수 없는 이라고 나오면 5번이 답이 되겠죠. 옆으로 눕힌 상태. 그 다음에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이에요.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맞죠? 근데 이거는 기저귀를 교환할 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차고 있다 그래서 뭐 아무 때나 살피는 게 아니라 교환할 때 꼬리뼈에 피부 발적. 결국 피부 발적이라는 건 뭐예요? 욕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 암모니아 냄새는 소변에서 나는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예요. 이거는 보고 대상이 아니고 사용한 기저귀는 어디가 보여야 돼요? 예, 안쪽 면이 아니라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야 되고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는 거는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이러면 맞겠죠. 들 수 있다라고 하면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든다. 허리를 들 수 없으면 몸을 옆으로 돌리는 거죠. 윗옷을 가슴까지 올려서 바지를 벗기나요? 윗옷은 또 무슨 상관이라고. 그쵸? 43번. 유치도녀 간의 소변주머니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두세 시간마다 확인하는 거. 예, 소변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가 아니라 낮게 위치한다. 소변주머니는 이게 세척 나오면 맞는다 그랬어요? 틀린다 그랬어요? 세척 안 돼요. 1일 1회 세척한다? 안 돼요. 세척. 이거는 2주에 한 번씩 교환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변이 차면 소변을 버린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것도 하루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소변 주머니가 소변이 한 반 정도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좀 빵빵해져요. 그러니까 그 압력 때문에 사실은 또 쉽게 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좀 빨리 버려주고 어쨌든 한 반 정도 차면 버려주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소변지문을 비오는 배출구는 뭘로 닦아요? 비눗물이 아니고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세척 아니에요. 닦는 거예요.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방광을 세척해 주나요? 세척은 간호사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하면 보고도 아니에요. 유치도서관이 꺾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 그러니까 보고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유치도녀관이 꺾였으면 뭐 간호사한테 보고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하면 욕만 얻어먹죠. 욕만. 왜 안 꺾이게 해놔야 되는데 굳이 꺾어가지고 소변을 안 나오게 하고 보고할 이유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꺾였으면 얼른 펴야죠. 그럼 소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소변이 나왔는데 굳이 보고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보고하는 거 뭐 소변의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며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서 맞냐 안 맞냐 나왔을 때 거기 나와요. 소변줄이 꺾였으면 보고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욕만 먹는다. 네. 그 다음에 44번. 유치도녀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를 방광 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두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예,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역류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어쨌든 이 소변주머니 나오면 방광보다 낮게 놓는다. 또 어떻게 나오냐면 방광보다 높지 않게 한다. 이렇게도 써 있어요. 뭐 낮게 하는 거나 높지 않게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45번. 유치도녀관이 삽입된 대상자의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소변주머니 소변이 가득 차면 비운다. 예, 반 정도 차면 버리시면 돼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이게 맞는 거죠. 소변 주머니를 갖고 있더라도 침상 안정 아니고 침대 위에서도 움직일 수 있고 또 보행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수분 섭취는 제한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수분 섭취는 권장이에요. 권장. 연결관이 빠지면 물로 닦은 후 다시 연결한다. 이거는 감염이 돼. 감염. 이 연결관은 뭐냐면 방광에 소변줄을 꼽았어요. 그쵸? 꽂혀 있고 또 여기 소변 주머니하고 또 연결이 되겠죠. 여기에 소변줄하고 소변 주머니에 연결관이 있어요. 이게 빠져버리면 여기 소변줄에 요 관이 연결이 됐으면 요 부분은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닥에 뚝 떨어졌는데 이거를 얼른 닦아가지고 여기다 꼽아요. 그러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광에 균을 넣어주는 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관이 빠지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연결한다가 아니라 보고한다예요. 보고를 해서 이 소변백을 바꿔줘야 돼요. 새 거로. 네, 그래서 얼른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사기 같은 거 있지, 주사. 백에 달고 있는 거 그게 옷 갈아입히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얼른 다시 끼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혈관으로 감염을 시키는 거라 무조건 보고한다가 답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보고한다. 요양보호사의 유치도너간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소변 주머니에 다 차면 버린다. 차면 비워야죠. 소변 주머니를 버리면 안 되겠죠. 수분 섭취는 권장이죠. 예, 소변 주머니를 들고 이동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감염 예방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쓴다. 이게 맞는 거죠. 또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긴 거죠. 무조건 보고해요. 내가 딱 앞에 걸 봤는데 이건 문제거리다. 그럼 무조건 답이 100% 보고해요. 100%. 뭐 어떻게 해준다는 안 된다 그랬어요. 머리에 상처가 있으면 뭐 연고를 발라준다. 목욕을 시킨데 머리에 상처가 있어서 연고를 발라줬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보고예요. 보고가 답이에요.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라 했죠. 요양보호사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 47번. 유치 도뇨관을 하는 대상자가 복통을 호소해요. 배가 아프다 그래요. 배가 아픈 거는 언제 그런다 했어요? 소변이 방광에 찼을 경우에 그때 하복부 팽만감, 뭐 불편감,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있는지 확인한다. 이게 답이죠.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높이 있으면 소변이 배출이 안 되니까 방광이 빵빵해지겠죠. 소변 주머니는 허리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허리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뭐 머리 높이까지 같이 있는지 확인한다. 안 되죠. 심장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수액이 나올 때는 심장이 나와요. 수액은 심장보다 높게 있어야 돼. 수액병은. 근데 유치도뇨관은 심장보다는 심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방광, 허리 요거를 보시면 돼요. 48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아랫배 통증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이에요. 유치도뇨관을 잡아당겨 위치를 조정한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빠질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도가 손상을 입어서 혈뇨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한다. 배가 편안해질 때까지 금식하게 한다.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비워도 뭐 막혀 있으면은 상관이 없죠.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맞죠? 소변이 배출이 안 되는 이유가 소변줄 끝에가 막혔거나 아니면 소변줄이 눌리거나 꺾였을 때 그때 배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아랫배 통증, 하복부 팽만감, 불편감 이런 거를 호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뭐라 그랬어요? 유치도뇨관이 꺾여 있는지 요거를 살피라 그랬죠.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복부가 팽만되어 있을 때 우선 해야 하는 것은 연결관 확인이죠. 연결관을 왜 확인해요? 꺾였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연결관은.
유치도녀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꺾였는지는 여기 안 써 있죠. 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거 수분 섭취 제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하는데 수분 섭취 뭐 권장이라도 써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보고 싶다는 거는 이미 방광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유치도녀관이 꺾였는지 확인한다. 아니면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치도녀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소변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낮게 둔다 그랬죠.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정한다. 유치도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분 섭취 권장이에요. 권장.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침상에서 움직여도 괜찮고 보행도 가능하다 그랬죠.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이거는 맞는 거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도면관을 잠그면 안 돼요.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열어놓는다. 또 산책을 할 때 이때도 열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는데 유치도면관을 잠갔어요. 그럼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상자가 소변량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배에 소변이 차겠죠. 잠가놨으니까. 그러면 이게 소변이 많아서 프로그램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동안, 뭐 산책을 하는 동안 이런 때는 무조건 연결관은 열어놓는다가 답이죠. 그 다음에 위치나 높이가 바르게 연결된 거예요. 유치도녀간의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맞죠? 식탁의 높이. 식탁의 높이는 가슴과 배꼽 사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요. 또 이동변기랑 침대의 높이는 같게 한다. 우리가 높이 나오는 거는 이동변기하고 침대 높이, 아니면 욕조의 높이랑 목욕 의자의 높이가 나와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높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같다. 경관 영양액은, 경관백은 위장보다 높게. 왜냐면 이 경관식이 들어가는 거가 종착역이 어디예요? 위장이잖아요. 위. 그럼 위장보다 낮게 나오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거꾸로 역류가 되겠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장보다 높게 한다. 보행보조차의 손잡이는 둔부 높이에요. 보행보조차. 지팡이도 둔부 높이. 보행보조차도 둔부 높이. 둔부 높이. 각도, 팔꿈치 각도 물어보면 30도. 30도. 네.